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특집 투자의 정석 2부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요. 2024년도에 대한 정리는 물론이고 25년도에 대한 시장 투자 전략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도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전화, 문자, 유튜브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특집 투자의 정석 2부에서는요.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 송피로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타가 안 왔지만 대신해서 두 산타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025년도에 대한 전망, 이제는 단 3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망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산타 랠리는 없었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살아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나종식 산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산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네. 일단 뭐 금년 한 해를 이제 리뷰해 보게 되면 진짜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금년 말에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시장에 찬바람을 아주 가져다 줬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년도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데 나스닥 같은 건 진짜 우리가 부를 게 그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는 완전 디커플링이 돼 있지만 저는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깝게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전체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내렸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시자고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예, 바로 팬데믹이 있었죠. 예, 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주가라는 건 사이클을 타는 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주글라 파동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그때 이제 그 팬데믹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최근 거를 보게 되면은, 8월 5일 날, 그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그때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예, 그 다음에 또 3달 후에 12월 초는 뭐가 있었죠? 예, 바로 정치적인 이슈로. 예,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움푹 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고 어느 쪽으로 방에 흘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검증에서 선행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되면 글쎄요.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해수 국민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예, 그게 바로 2016년도인가요? 그때 했거든요. 그때부터 주가는요.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은 반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나타낸 지표가 뭘까요?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저는 제가 머니투데이 온 지가 한 이제 5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시자. 그게 뭐냐? 바로 차트예요. 그러면 저는 뭐 차트쟁이냐? 차트 신봉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차트라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
그다음에 또 어떤 경기 지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딱 인터그레이트 된 게 바로 차트예요. 그게 주시장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한번 미래를 포캐스팅 해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를 보기 시작되면요.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때에 귀했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움푹 파일 때 이게 이제 바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였죠. 8월 달. 그다음에 또 이제 12월 달 이때 블랙 먼데이 있죠. 이럴 때는 뭐 앞이 안 보인다. 늘 뉴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압으로 주가는 좀 차트 굿모시면 아실 거예요. 3종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시장 입국해서 3일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빨간색만 보이면요. 단 양방일수록 좋아요. 도지 캔들이 나게 되면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도 지금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교훈을 삼자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내렸을 때죠. 주가가 이때 11% 정도 급락 나오고 11% 정도 거침없이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8월 5일에 리세션 우릴 때도 그때는 지수가 한 17%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뭐예요? 바로 외바닥은 가바닥이니까 눌림을 주고 지금 이격 조정 다음에 병고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본 거고 왜 2025년이 코스닥이 기회냐? 연봉을 보실까요? 저는 항상 주식을 여러분께 할 때 낮았을 때 살아나는 게 저는 못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연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 내년에 양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암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기회라고 보느냐. 나스닥 연봉을 한번 보실래요? 연봉입니다. 보통 걔네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고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물론 나스닥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FOMC도 금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트럼프 효과도 어느 정도 주가에 다 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좀 저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올해 하나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좋은정보위원님께서는 내년에는 그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들어갈 거고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1월 효과 기대해보자. 나스닥보다도 코스닥 외쳐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년 전망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장을 내년에는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여건이 어렵고 또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도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년 예측을 하기는 상반기는 좀 부진하고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특집 방송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연초 되면은 이제 트럼프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닥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트럼프 쓰나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안 되어도 우리가 투자할 곳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곳은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할 것은 미국보다 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산업들은 분명히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선산업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산업이 또 온전 산업입니다.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전력 생산을 온전을 통해서 엄청난 온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취임을 하면 온전 쪽에 분명히 도움을 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보면은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제가 보면 조선하고 그다음에 온전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에 집중 관심을 가지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트럼프 2기 역시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투자할 곳이 있기 마련이다 말씀해 주셨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도 그래도 더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조선 원전 자율주행 언급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들 그리고 유망주 잠시 뒤에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에게는 조금 징그럽고 무섭고 두렵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분명히 누구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너무 싫은 업종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때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재물의 복을 주시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년에 푸른 뱀의 해죠? 네, 맞습니다. 아담과 이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뱀의 유혹. 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픽한 주제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테마. 저는 내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래도 좋게 본다. 아까 옆에서 이제 우리 송프로 위원께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 아마 계속 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실 이제 조선은 좀 특화가 됐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뭐 지속형인데 사실 그런 것도 또 미국 기업들을 구글이라든가 그런 따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저는 약간 결을 좀 달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팬데믹 이후에 한 지금 사이클이 보면은요, 한 뭐 5년 가까이 지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되거나 CMO라든가 CDMO,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이 다수 목도가 되고 있잖아요.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아직 뭐 상원은 통과 못했지만 그것도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결국 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에서 그런 정책들을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정신은 CDMO 기업들 그런 것도 또 상당히 봐야 됩니다.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과거에 뭐 신라젠, 뭐 박셀바이오 그런 데를 좀 결을 달리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뭐 글로벌 빅 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또 글로벌 진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근시적으로 봐도요. 내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벤트로서 주목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스닥, 아까 코스닥의 기회라고 그랬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은 완성됐고 아까 코스닥 차트하고 좀 유사하잖아요. 상승되며 눌리면서 지금 변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이제 여기서 강세 잉태에 나면 서시 터닝 포인트가 나오겠죠. 연봉을 보셔도 글쎄요, 뭐 금년에 이렇게 여기서 쌍둥이 패턴 만들면 보통 적산병이 나거든요. 뭐 이렇게 적산병 보통 이제 크라이막스가 이 단 양봉일 경우에서 끝나지 않고요. 적산병 정도 본다면 내년까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그 섹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종목의 흐름을 봐서도요. 이제 제약바이오도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 제가 한번 두 종목만 예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세요. 지금 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한 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상장 할 때부터 제가 뭐 유력하고 두 무릎을 쳤던 종목이에요. 바로 넥스 파우다 우리가 내시경할 때 지혈제라든가 그다음에 넥스 피어라든가 넥스 피어 F 이럴 때 성장 동력이 될 거거든요.
최근에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거.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대장주가 시세 대장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져오신 분들은 걔 대장주로 다 생각하시고 쌈박 가지고 오신 분들 대장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에 상관없이 우리한테 가장 시세를 많이 주는 게 대장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의료회에서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3빌리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특기 유전, 그 질환 같은 걸 진단하고 검사하는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저점 대비 배 이상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소위 문의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들 픽하면 내년 초도 또 내년 전체로 봐서도 제약바이오는 그냥 아담과 이브 이후에 우리 인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글로벌리하게 그러면서 캐시카우를 가지는 종목들 시세를 주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은정보위원님께서 제약바이오, 특히나 캐시카우 기대되는 쪽 CDMO, CMO 기업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셔서 제가 이런 유망 업종들 내에서 종목 꼽아주실 거죠?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두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3빌리언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025년도에 대한 이야기 해 주실 때 조선 원전 자율주행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이 안에서 오늘의 업종이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제가 보면 이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 쪽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규제를 엄청나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제 미국의 연방교통당국에서도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한 60% 정도 올랐죠. 테슬라가 주가가 이번 달에 오른 이유가 그거죠. 전기차 때문에 오른 거 아니라 이번에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하고 로봇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한 7% 정도 급등을 했죠. 당분간 이와 같이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또 그 전에 한 2달 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했죠. 내년 1분기에 FSD 출시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전에 테슬라가 안전주행 소프트웨어 FSD 13을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그렇게 스스로 주차까지 다 하죠. 그런 걸 보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후손들은 운전을 배울 필요성이 없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이 영상들이 공개된 것이 또 자율주행 관련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FSD가 이제 중국하고 유럽의 1분기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서 좀 상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1분기까지 자율주행 관련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텍사스가 이제 원래 공화당 텃밭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그 자율주행 회사인 에이보가 최근 미국의 5개 지역으로 자율주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자율주행에서 앞서가는 회사가 바이두죠. 바이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중국에서 지금 성장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4분기, 금년 4분기에 흑자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주에서 보면은 이제 어제 스마트네이드가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도 저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넥스칩, 그다음에 프론티어 같은 종목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필호 위원님께서 FSD에 대한 이슈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꼽아주셨고 세 종목도 특별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 칩, 퓨런티어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자, 전화, 유튜브 채팅창에는 조금 안 올려지고 계신데 지금도 지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하이브고요. 네. 매수가는 22만 3천 원에 비중 10%예요. 오늘 종목으로는 하이브 22만 3천 원에 비중 10%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20만 원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전략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일단 저희 시청자님, 하이브 있잖아요. 혹시 BTS를 좋아하세요? 뉴진스를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BTS를 더 좋아해요.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저는 뉴진스를 좋아하고요. 예. 어찌됐든, 사실 저는요, 이게 이제 TV 출연해서 종목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섹터가 엔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엔터는 사람 장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은 굉장히 배신도 하고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이제 배정이 돼서 진단을 해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 엔터주에 대해서 이렇게 박지를 못해요. 다만 이제 하이브, 뉴진스라든가 BTS 정도는 알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22만 원대 사셨으면 그때 좀 고점에 사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목표가가 한 25만 원인데 요즘 최근에 내려와서 물타기를 하려다가 지금 그냥 물타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온 매수가까지는 오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종목 가지고 욕심은 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주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그래서 조선 업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예를 들어서 로봇, AI, 자율주행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물론 엔터도 누가 새롭게 무슨 어린 친구들 육성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항상 시장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라서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없으시잖아요. 한번 제가 간단히 그 자료만 알려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저항이 2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욕심만 부리시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 일단은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상에서는 매물벽 저항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비중도 10%니까요. 예,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그래도 아이고 나 본전치기는 하는구나. 거기서 한번 매도하시고 한번 추세를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5천 원에 100%요. 11만 5천 원에 100% 비중 예. 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송필호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기아를 왜 100%를 샀습니까? 배당 받고 하려고요. 배당 받으시려고요? 예. 그러면 내가 보면 배당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 세계 이제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독일 공장을 폐쇄를 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자동차 업계도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최근 혼다하고 닛산도 합병을 추진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동차 내연기관차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나 현대차가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영업 가이던스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 하향 조정을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안성차 업체들은 최근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거의 하향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보면은 중국이 이제 유럽 쪽의 전기차 수출이 한 42% 정도 11월 달에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고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 차가 잘 안 팔리면은 우리나라 차들이 유럽 쪽에 또 좀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기아차가 지금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주가가 치고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음에 생각했듯이 저는 보면은 배당도 받으시고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제가 보면 좀 참으시면은 한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배당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끝번호 0206번님께서 뉴로메카를 보내주셨는데 33,100원에 50% 비중이라고 올려주셨어요. 현재가는 26,450원, 전거래일에 16%가량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아래 와 있는 상황인데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뉴로마크는 잘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에서 특히 이제 조선소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거라고 지금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로봇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차도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앨런 머스크가 이 또한 로봇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국은 이거 같아요. 앞으로 패러다임은 AI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폴로업돼서 가는 것들이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뭐 의료 분야까지 다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캐시카우는 굉장히 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조선소에서 뭐 일반 조선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 쓰긴 하는데 그 수요가 크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미 이제 대쌍바닥 쳤어요. 근데 이제 뉴르메카가 지난 이제 전 거래일 날 급등 나온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이 뉴르메카를 비롯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의료에 진출한다 해서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에이럭스 같은 경우가 그 소형 로봇에서 좀 미국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를 경시해 나오고 그러니까 포괄업돼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할 때 좀 냉정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포괄업돼서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대장은 또 대장이에요.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대장주로 잡아야 되는데 뉴르메카는 대장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참으셨으니까 잘 보실래요? 이 3만 원이 전고점이에요.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은 저는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가 정도에서는 좀 일부 매도는 또 좋아 보인다. 왜냐?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 18,000원대에서 33,000원대 간다라면 이 또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이거 내가 얼마에 샀는데 여기서 팔아? 그것보다는 야,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자료를 보실래요? 기술적으로 이것도 한번 꼭 공부를 해보세요. 이 빨간색에서는 이게 과열권이거든요. 과열권에서는 또 일정 부분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하여튼 주식은요, 좀 스킬풀하게 매매하면서 계좌 수익을 쌓아가야지 어떤 희망 고문이라든가 그 내 아직 뭐 그걸 가지고 수익 내기 좀 어려운 장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매수가 근처 3만 원을 잠깐 돌파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번 쳐주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그래도 예정이 있다라면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3만 원 돌파 후에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자 모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선은 문자로 올려주신 분께서는 29,960원에 비중 15% 올려주셨고요. 현재 매수가 현재는 33,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사항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의 매수가로 봤을 때는 37,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송필호 위원님, 지금 37,0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 다음에 태양광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특히 이제 보면은 3분기까지 보면은 반도체 업체 장비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성은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성이 이제 주가가 한번 몇 달 전에는 이제 기업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기업 분할이 이제 취소를 하고 최근 주주 환원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다른 반도체 장비보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소비장들도 최근 바닥을 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들이 강하게 치고 올랐죠. 보면은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성이 좀 못 올랐는데요. 제가 보면 주성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성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 한 35,000원 정도 가면은 지금 20% 가지고 계시면은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한 10%는 좀 꾸준히 한번 가져가시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5,000원에서 반 정도는 정리하는 게 좋겠고, 반 정도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선물, 유망주를 듣는 시간인데요.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좋은 정보 송필호 위원님께 선물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내년 수익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겠죠.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선물 주세요.
진짜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한 종목, 프레시한 종목을 제가 픽해 왔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제일약품 잘 아시죠? 뭐 파스도 만들고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지분을 46%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빽가른 데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이고요. 국산 신약 37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코보정이라는 건데요. 이 자코보정은 위식도 역류 절한 치료제예요. 뭐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 굉장히 이쪽 그 질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제인데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그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데 21개국에서 이미 기술 개발, 그냥 기술 수출 계약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췌장암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뭐 췌장암 걸리신 그 환우분들은 굉장히 비희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저 췌장암 신약 후보 물질 네스파립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제니 킵투리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사죠. 그거에서 바로 크게 캐시카로 라이선스 아웃을 했듯이 동사가 바로 킵투르다하고 병용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이 새내기가 정식으로 초청받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괄목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저는 이게 뭐 우리 시장에서는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상장했다는 거 말고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아니, 자리 한번 볼게요, 자리. 한번 네. 차트 좀 띄워주세요. 지금 자리가 18,1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캔들. 양양. 이게 반항의 캔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황금 맥주 전략 넘버 5가 있는데, 이 양양 캔들은 그 다음에 양선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간에까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4% 정도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17,000원대 매수하면 리스크보다는 기회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여튼 뭐 17,000원 뭐 내에서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가 23,000원. 저는 이거 한번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23,000원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경우에는 사실 정규장에서도 15%가량의 조정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4% 조정이 나왔는데 차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런 지금 낙폭을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자율주행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략주도 이 안에 있네요. 네, 오늘 보면 이제 자율주행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테마도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TV 방송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많이 추천드리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신 분도 많죠. 오늘은 이제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는 종목인데 내년 초에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자율주행하고 로봇 테마가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SOS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2016년에 설립된 회사죠.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의 거리와 물체의 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 나이다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나이다를 생산해가지고 제조, 판매하고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나이다가 원래 이제 자율주행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 나이다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L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나이다 납품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하고 노보 쪽에 상당히 지금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더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에서 노보텍스랩이라는 데서 내년도 다목적 로봇 모베드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모베드에 이 동사의 3D 라이다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다를 올 연말이나 연초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도 이 지금 SOSB 생산하는 라이다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에 라이다를 지금 탑재하는 LED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용 LED 가장 큰 업체가 어디입니까? SL입니다. SL하고 같이 차량용 그 LED 램프에다가 그 라이다를 탑재하는 그 램프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GM하고 현대차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이와 같이 램프에다가 라이다를 탑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내년 초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봐도 최근에 A군들하고 기관들은 쌍끌이 매수가 입되고 있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입되고 있고 또 A군들도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서 주가는 당분간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봐도 제지표들의 정별로 포진하면서 강한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보면 1차는 15,000원 정도 보는데 좀 길게 보면 충분히 2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 라인은 한 9,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안 그래도 어제 정규장에서 사실 조선 바톤 이어받아서 조선소에서 협동 로봇이 활용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했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는 로봇, 자율주행, 모든 모멘텀 섞어갈 수 있는 SOS랩을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65님께서 그리드 위즈 매수가 28,300원, 비중은 20%로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13,640원까지 갈 때 시청자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게요. 현재는 17,350원 지나가는데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걸까요?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뚜렷한 이슈는 없어요. 이제 동사는 뭐 남의 불행이 이 회사가 좀 행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전기차에서 이렇게 불났을 때 벤츠에서요. 그때 이제 한번 올랐는데 이게 다 이제 전력 스마트 그리드 비슷한 그런 거고 뭐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뜬거잖아요. 그럼 한번 잘해 보실까요? 간략히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저점 13,800원 정도 훼손화 좀 들고 가시고요. 28,000원대 뭐 이런 종목이 어떻게 지금 하나 둘이겠습니까? 비일비재한데 조금 오랫동안 참으셨으니까 대략 한 뭐 25,000원 정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네크가 22,000원이고 그 다음 한 25,000원 정도가 네크거든요. 네크라는 건 저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슬기롭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항 25,000원이요? 네. 1차가 22,000원. 22,000원과 네. 25,000원대 저항선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6629님께서 아주 IB 투자 올려주셨고 매수가 2,770원에 비중은 25%, 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됐다는 시청자 되겠는데요.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가 한 달 됐으니까 한 달 이내로 매수를 한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3,000원대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거든요.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주식을 한 달 했을 때는 충고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식은 테마주부터 배우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테마주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초보자들이 테마주를 하면 주식하는 습관이 나빠집니다. 그럼 정석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테마주만 쫓아다니게 되니까 대리스번 이제 시작했으면 좀 정석 투자, 좋은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아주 IB 투자라는 것은 최근 테슬라,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죠. 특히 이런 초보자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따라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종목 따라다니다 보면 거의 실패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주식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초보자다면 좀 기다리다가 지금 미국에서 우주항공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한번 급등이 나오면 과감히 매도하시고 좋은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간략하게 시간이 남아서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글이 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차례가 되겠는데 HD 현대중공업 매수한 사람이 어디 계시나 했더니 여기 계셨습니다. 매수가가 23만 5천 원, 비중 40%인데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부러운 글을 올려주셨어요. 언제 매도할까요? 정말 잘 잡으셨네요. 네. 23만 5천 원. 네, 이게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이런 것은 끝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매도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40%니까 한 절반 정도는 30만 원 언저리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저는 이제 30만 원 정도면 수익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투자도 있으신 분은 같고 그러니까 30 절반 이상 매도하고, 왜 이게 쌍고점이거든요. 쌍고점이니까 그 다음 또 추세를 관찰하는 게 좋은데, 이런 종목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가겠다, 저는 거기서는 좀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수익 축하드리고 30만 원 근처에서는 꼭 30만 원 채우지 마시고 1.5 챙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두는 가격은 한 25만 원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30만 원 근처에서 수익 실현하고 25만 원 근처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사인 주실 거니까 그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네. 집에 안 가시고 무방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제작진은 이거 한번 여기 차트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왜 종목에서 답을 구하자라고 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전진건설 로봇이 신고가,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서 173%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빌리언, 이것도 다 아침 선물 보따리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다 추천드려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바이오칼은 뭐 상장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자유주에서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SOS랩도 정말 최저점에서 포착해서 단기간에 배 이상 났거든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이런 것은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1월을 빛낼 또 황금줄 없을까요? 제가 오늘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을 빛낼 수 있는 황금주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을 했었다고요. 네. 최근에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초도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가지고 수익을 낼 종목 5종목을 내가 찍어주겠습니다. 오. 이 5종목만 여러분들 내년에 초에 매매하면 분명히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그만큼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골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5종목 꼭 함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집 투자의 정석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식, 송필호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직후 8시에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그리고 송필호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